자, 이번 시간도 역시 실전에서 참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 될 낱장기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장기판을 봐주실까요? 자, 장기판을 보시면 이 초의 진영을 보면 양사가 있고 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졸이 있고, 반면 한에서는 양사가 없는 이 환궁 혼자만 남아있는 민궁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려볼 텐데요. 자, 이런 기문에서 초에서 만약 한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아마추어 분들한테 많이 드리면요. 거의 다 10분이 모두 다 이거 뭐 쉽게 이기는 장기 아니야? 그러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자신있게 하시는데요. 좀 그렇진 않습니다. 이 장기가요. 어떻게 보면 노림수가 많은 장기 같지만 이 한의 입장에서 적절히 대응만 잘한다면 절대 비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요. 만약 초에서 이렇게 양사가 아니라 외사다. 그럴 경우는 더욱더 이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양사가 있어가지고 포에 다리를 놓으면서 졸이 상대방 진영에 진입해서 장군을 부를 여지가 있을 때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실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초에서 일단 선수로 조를 궁성에 붙이면서 장군 부르겠죠. 한에서 보통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고, 한에서 뭐 마땅히 두는 수가 없죠, 그렇죠? 마땅히 두는 수가 없으니까 한 수 쉴 수 있다고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또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한번 이렇게 피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초 입장에서는 이 포를 면포로 놔가지고 한 궁을 위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궁을 틀고요. 뭐 한 수 쉬던가 다시 뭐 트는 정도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초에서 일단 포를 이렇게 넘겨놓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을 불러가지고 위협을 할 텐데, 자, 이렇게 두었을 때 한에서 지금 이렇게 궁을 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측으로요. 만약 이렇게 면포로 놓는다면 그때 이제 여기 지니까 이렇게 궁을 올려놓고, 지금 해도 안 되죠. 이렇게 궁이 올라가니까 이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포를 넘겨놨을 때 궁을 틀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조를 한번 옆으로 한번 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지금 한에서 둘 차례죠. 한에서 둘 차례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한에서 이렇게 한 수 쉴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한 궁이 이렇게 옆으로 틀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어떤 수를 두는 것이 이 한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수가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겠죠. 이렇게 포를 넘기면은 한 궁이 갈 데 없기 때문에 매통이 되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응수를 잘해야 할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한 궁이 이렇게 한 수 쉬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만약 무시고 이렇게 옆으로 피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에서 좋은 기회를 잡게 됩니다. 초에서요. 좋은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포를 넘겨놨을 경우에 그 다음에 장군수가 나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궁을 틀은 이상 마저 한번 궁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빗장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빗장을 부르는 순간 장기가 이미 져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빗장을 부르면 일단 초에서도요. 사로 막는 것보다도 일단 졸로 막아가지고 이 한 궁이 꼼짝 못하게 부등으로 만드는 것이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그럼 한에서 뭐 둘 수가 없죠? 일단 쉬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초에서 어떻게 이제 형태를 갖춰가지고 공격을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일단 살을 옆으로 씁니다. 지금도 뭐 거의 한에서는 거의 부동 상태입니다. 또 틀면 이렇게 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서 틀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을 넣으면서 포장을 부릅니다. 이 자리에 가도 또 이 자리에 가더라도 결국은 이쪽 조를 딱 궁성에 진입시켜서 이렇게 입궁수위에서 초에서 승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상태에서 한 궁이 한 수 쉬는 것이 정수인데 오히려 이렇게 좌측으로 피해가지고 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지는 경우가 실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한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빠르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전에 실수를 해서 졌는데 이번에 이제 정수를 더 가지고 비기는 그 형태에 대해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를 올리면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한 수 쉬던가 뭐 궁 틀겠죠. 이렇게요.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정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초에서 면포를 놓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포를 넘겨놓죠. 이렇게 넘겨놨을 때 한에서 응수를 해야 됩니다. 이쪽 우측으로 틀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면포를 놓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그만이죠. 따라서 일단 초에서도 면포를 놓지 않고 일단 조를 옆으로 당겨가지고 일단 한의 응수를 봅니다. 이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에서 한 수 쉬어야 됩니다. 또 쉬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틀 경우에는 포를 넘기는 수에서 장기가 칩니다. 빗장을 불러보지만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지기 때문에 아까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한 수 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리고 이 상태에서 포를 넘겨놓으면 궁이 올라오고 그럼 여기서 일단 조를 옆으로 쏠았다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이때 또 쉬면 안 되겠죠. 쉬면 집니다.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 또 포를 넘겨놓으면 장기가 져버려요. 그렇죠? 부동이 돼가지고. 따라서 이때 잘 보십시오. 조를 이렇게 한 궁의 앞에다 딱 옮겨 놓을 때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이 한 궁을 트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 한 수를 꼭 기억하시면 절대 이 장기를 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 한번 포장을 불러볼까요? 장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피할 곳이 이 자리에 피하면 졸장해지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때는 이렇게 궁끼리 마주보면서 빗장을 부르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로 넣을 텐데 그 다음에 한 궁이 안전하게 위로 올라던가 이렇게 해버린다면요. 이쪽 초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한 수 쉬고 또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에서 아까 그 상태에서 이 초졸이 왔을 때 궁이 틀어야지 그렇게 두지 않을 경우는 아까 같은 그 형태에 의해서 꼼짝없이 지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이고도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하수를 잡기 위한 상수들이 아주 노림수가 많이 숨어있는 고급수입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와 비슷한 두 번째 연관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유형은요, 조금 전에 배운 유형과 형태가 또한 기물상 비슷한데요. 조금 전 배운 유형에서는 이렇게 양사가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사가 아니라 이렇게 외사가 있을 때고 또한 형태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도 실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자, 한번 출발을 해보죠. 일단 초에서 선수로 일단 조를 올려서 장을 부르겠죠. 지금 상태에서 뭐 궁이 피할 곳이 뭐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쪽 초의 입장에서는요. 이 포를 면포로 놓지 말고 이렇게 하포로 이쪽 귀 하포로 놓기 위해서 일단 궁을 틀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뭐 한 수 쉴 수 있겠죠. 이렇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살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포를 넘기고 쉬던가 아니면 이렇게 내리는 정도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를 한 궁 앞에 이렇게 살짝 옮겨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첫 번째 이용을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핵심 포인트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초조를 한 궁 앞으로 살며시 움직일 때, 그때 한 궁이 움직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옮겨볼까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만약 여기서 이렇게 장을 부른다. 장을 불렀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응수를 하겠습니까? 이쪽 좌측으로 피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우측으로 하면 피하겠습니까? 우측으로 피하면 당연히 이렇게 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좌측으로 피하면서 빗장을 불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살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한에서도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은 장기가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일단 조를 올렸을 때 이렇게 옆으로 피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포를 이렇게 있죠. 하포로 놓기 위해서 일단 궁이 틀고, 뭐 한에서는 거의 부동입니다. 마땅히 들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한 수 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도 뭐 계속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때 초에서 이번에는요, 이렇게 살을 이렇게 옆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포장을 부르면 몇 통이죠? 그래서 궁을 내려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자, 이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에서 이렇게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틀면 같이 초에서도 한번 틀어보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한번 한 수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쉬었을 때 만약 이 상태에서 이렇게 포를 넘겨서 장을 부른다. 그러면 이 한 궁이 이렇게 좌측이나 이렇게 우측으로 피해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 한의 입장이다. 그러면 좌측으로 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측으로 피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정답은요, 이렇게 우측으로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피해야지만 비길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좌측으로 피했다면 장기가 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지는 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좌측으로 피했다. 이렇게 피하면서 장을 불렀다. 그러면 초에서 궁이 들어오지 말고 일단 조를 옆으로 당겨가지고 한 궁을 거의 부도로 만드는 것이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이렇게 틀면 또 이렇게 살을 넣어서 포장 부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자리분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조를 입궁시켜서 장을 부를 수가 없어요. 빗장이 먼저 뜨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초의 입장에서는 이 빗장을 먼저 다 막고 나서 승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빗장을 고려하면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해답은 간단합니다. 약간 그 묘수풀이 성격이 강한데, 이 상태에서는 일단은 살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한은 거의 부동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포를 이렇게 넘겨놓습니다. 이렇게. 다시 틀어보지만, 다시 이 포를 이렇게 궁중포, 궁성이 중화하겠다 해서 궁중포를 딱 놓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이 자리뿐이 가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빗장을 막을 겸해서 이 초궁을 딱 틀어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뭐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수에 의해서 꼼짝없이 장기가 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기 때문에 아까 그 상태에서 응수를 잘해야 할 텐데요. 아까 그 상태를 한번 빠르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상태였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한 수씩 쳐가지고 여기서 포를 넘겨서 장을 불렀을 때, 이 자리가 하면 집니다. 오히려 빗장을 부르면 장기가 지고, 빗장을 안 부르고 반대로 우측으로 이렇게 피할 경우는 장기가 비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올라오면 그만이고, 그렇죠? 그럼 이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요. 제가 그랬죠, 항상. 한 궁 앞에 이렇게 조리 앞으로 딱 오면 그때 이 한 궁을 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적절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딱 피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을 넣으면서 장을 부리면 이때는 이제 빗장을 보면서 이렇게 피하는 것이 또한 정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때는 빗장 부르는 것이 좋고 또 어떤 때는 빗장을 부르는 것이 아주 나쁜지 그 수를 분명히 구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빗장을 막기 위해서 살을 이렇게 넣을 텐데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면은 반복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초의 입장에서 포와 졸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두 번째 의의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빗장을 부를 때와 빗장을 부르지 않을 때를 정확히 구별해야 되겠고, 또한 초졸이 한 궁 앞에 왔을 때 그때 한 궁을 피하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두 가지 점들에 주의한다면 이번 장에도 큰 무리 없이 비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마지막 유형들도 실전에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아주 유익한 낱장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장기판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초에서는 양사가 없는 민궁의 형태고, 한에서는 양포가 있고, 이렇게 이 한 왕이 중앙에 궁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궁성이 중앙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기물이 있을 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물로는 초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이 관건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을 알면 참 쉬운데 모를 경우 참 어렵습니다. 한번 배워볼까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포를 이쪽 반대편으로 넘겨서 놓고 또 살을 옮겨 놓으면 충분히 이기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둡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 한의 의도는 뭐냐면요. 나중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장으로 포장으로 해서 이기려는데 근데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이 형태였죠. 이렇게? 이 형태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에서 한 수시겠죠? 그 다음에 한에서 이렇게 살을 한번 틀어봤을 때 이때 초에서 한 수 쉬면 안 됩니다. 응수를 꼭 해줘야 됩니다. 만약 한 수 쉴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수에 장기가 져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초에서는요. 이 초궁이 딱 중앙자리에 들어와가지고 살을 옆으로 쓸지 못하게 딱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은 절대 한에서 이길 수가 없지 이수를 안 하면 쉽게 져버립니다. 이 초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하자니 다시 이렇게 피하면 그만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한 가지 점들을 초 입장에서 꼭 응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그 부분 돌아와서요. 자,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에서는 이길 수가 없고 다른 식으로 해서 좀 색다르게 아주 고급스로 이기할 텐데 일단 살을 올려보겠습니다. 초는 거의 부동이니까 일단 한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를 이렇게 앞으로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중포로 넘겨놓고요. 그 다음 밑포를 다시 이 자리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그 다음 또 이렇게 한 궁이 위로 올라가고 살을 이렇게 중사로 내립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던 하포가 반대편 포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 과정이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포를 다시 이렇게 넘겨놓고 다시 이 포를 이 자리를 이렇게 넘겨놓습니다. 이렇게 궁중포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포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살을 이렇게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수순이 딱딱 너무나도 이렇게 틀에 박힌 정형화된 수순인데요. 이런 수순들을 꼭 기억해야지만 이 장기를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방법이 딱 한 가지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포를 이렇게 넘겨놓고 그 다음 다시 또 살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 이 포를 다시 이렇게 넘겨가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아까 이런 형태였었는데 지금 이런 형태가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쪽 궁성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 우측에 있는 살을 이렇게 좌측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 과정이죠. 아까 처음에 놓은 이 하포를 이렇게 궁중포로 놓고 그 다음에 살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겨놓기 위해서 지금 같은 수순에서 이렇게 뒀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둔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쉽게 보이시 해답은요. 이 포를 이런 자리에 앉히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 또 올려놓고 이렇게요. 이제 점점 해답이 보이시죠?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포가 결국은 이쪽 왼쪽 포로 딱 넘어오면서 포장을 부르는 수위에서 초궁이 갈 데가 없어 아주 멋진 묘수위에서 장기가 이기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방법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데요. 알면 쉬운데 모르면 정말 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실전 문제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아주 유익한 대표적인 낯장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장기를 이기는 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초궁이 이 궁성이 중앙에 있고 사가 이렇게 궁 옆에 있는 형태인데요. 만약 이 형태가 아니고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되면 이 장기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와 궁의 위치만 바뀌었는데 이런 형태가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포를 넘겨놓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를 활용을 해야 할 텐데 그렇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뭐 사와 궁만 위치만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포를 넘겨놔야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넘겨놓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빗장이 되기 때문에. 아까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가 있기 때문에 사를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와 궁과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기가 이 형태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이게 아니라면 이렇게 포를 넘겨서 이길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요. 한 궁이 궁성의 중앙에 있는 이런 형태는 이기는데 사와 위치가 바뀌었다. 이런 형태에서는 절대 장기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점들도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핵심 정리를 한 후에 이번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그랬죠. 궁 앞에 이렇게 조리 들어섰을 때 그때 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피하는 것이 정수인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미리 피했다. 그렇죠? 오지 않았을 때 미리 피했다. 이렇게 미리 피하면 장기가 지게 됩니다. 이때도 한 수 쉬는 것이 정수인데 이렇게 미리 피했을 경우는 장기가 칩니다. 왜 지냐? 일단 포를 이렇게 넘겨놓으면요. 그 다음에 한에서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틀면 졸장이 입궁이고 그렇다고 어쩔 수 없이 좌측으로 틀면서 빗장을 굴릴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졸로 막습니다. 딱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한에서 부동수가 돼가지고 장기가 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초에서는 일단 살을 넣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피해보지만 결과적으로 조를 입궁수에 의해서 결국은 꼼짝없이 지게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수에서 한 궁이 옆으로 피하냐 아니면 한 수 쉬느냐 그런 점들을 분명히 파악해서 꼭 실전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도 역시 실제에서 많이 나온 유형이거든요. 상대가 차와 마로 공격을 해왔을 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방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